네, 이번 시간은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드린 종목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송가람 대표님의 전략주 AS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4월 10일에 매수했던 2차 전지 장비 종목 원준입니다. 오늘은 살짝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전문가님께서 32,000원까지 상방 열려있다 말해주셨고 또 26,000원, 27,000원 이제 기간 조정 선도 제시해드렸거든요. 어떤 전략도 주실까요? 네,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기간 조정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건전한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박스권 내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매매가 가능한 위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원준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주들 중에서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2차 전지 양극재, 음극재, 열처리 소속로 장비업체입니다. 네. 이 장비업체들은 밸류에이션이 기존의 원통형 배터리들에 비해서 굉장히 낮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구간이고 또 이 섹터 내에서 이 종목들을 우리가 꾸준히 지켜봐야 한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포스코 케미칼의 양극재와 음극재 생산 라인 그리고 열처리 솔루션에 공급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고체 부분에서도 이슈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적인 흐름을 함께 살펴보게 된다면 지금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이 나온 이후에 거래량이 크게 나왔지만 큰 거래량 이후에도 밀리지 않고 지지되는 흐름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상승하는 흐름 속에서도 짧은 박스권을 그리면서 잘 지지되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중기 흐름으로 봤을 때도 아직 단기 고점까지는 한참 남은 가격대 그리고 단기 흐름을 봤을 때도 큰 가파른 상승세 없이 꾸준히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는 추세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 단기 고점 라인대인 33,000원대, 36,000원대까지도 충분히 지금은 노려볼 수 있는 가격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가격대에서 한번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구간이 나왔지만 여기에서 다시 눌렸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재매수도 가능한 위치 그리고 기존 보유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끌고 가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준 이 전고체 배터리 재료도 받을 수 있는 종목인데요. 추세 이탈 나오지 않는다면 같은 전략으로 32,000원, 36,000원 선까지 나올 수 있기에 보유로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3월 27일에 매수했던 미래산업입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 업종으로 지난주 AS 때 목표 달성 이후에 수익 실현하면서 잔량으로 대응 의견 주셨거든요. 지금도 상단에서 횡보를 하고 있긴 한데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상단에서 수익 실현을 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좀 더 보유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 속해 패키징 후공정에 필요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수요가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반도체가 지금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런 감산 소식이 나오고 이런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아직은 재고가 많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있겠지만 반도체 업종 내에서 턴어라운드를 바라보는 부분도 있고 그 외에도 이렇게 업황이 확 좋아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후공정 업체나 전공정 업체들까지도 아직까지는 그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D램 수요 증가 부분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이런 수요가 갑자기 늘지는 않더라도 네. 감산 이후에 시장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다면 좀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미래산업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쪽 외에도 정보 처리 쪽으로 할 수 있는 반도체 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 반도체 분야는 우리가 좀 더 고부가 가치 산업군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서도 추가로 부각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네. 점도 함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기술적인 위치를 함께 살펴보신다라고 한다면 네. 지금 중기 흐름을 보시게 되면 중기도 어느 정도 단기 고점을 돌파하면서 우상향 흐름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우상향하면서 장대봉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큰 거래량 없이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눌리는 흐름이 나왔지만 아무래도 전체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눌리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상승할 때에 강했던 이 거래량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거래량으로 눌리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 악재에 따른 큰 조정이다라기보다는 단기 신용 물량 소화에 따른 단기 조정이 아닐까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이 물량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 24,000원대 라인대가 크게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 24,000원에서 25,000원대 라인이 크게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보유하고 계신 물량을 좀 더 보유해서 3만 원대 이상 그리고 3만 5천 원대 이상까지도 충분히 앞으로 가격대를 노려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래산업 단기 고점 돌파하면서 크게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 약세로 어제 오늘 조정은 나왔으나 24,000원, 25,000원 선 이탈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홀딩으로 목표가까지 가보시는 쪽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3월 15일에 매수했던 저출산 대장주 꿈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좀 이번 주도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뭐 꿈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저출산 관련 테마주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저출산 관련 테마주들 중에서도 대장주로서 가장 강한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뭐 단기 박스권 흐름에서 어느 정도 이탈이 나오긴 했지만 여기에서는 우리가 전체 시장의 영향을 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중기 흐름을 살펴보게 된다면 바닥권에서 큰 거래량이 올라오면서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35,000원대 크게 수익 여기에서 두 번 정도 크게 수익 낸 이후에 물량 축소 이후에 박스권에서 다시 한번 재매수를 노려보자라는 의견을 드렸었던 종목인데요. 네. 이 꿈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시장이 어느 정도 약세였다라는 측면에서 여기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모두 나왔다라기보다는 이 최근 시장의 영향으로 인해서 큰 거래량 없이 꾸준히 눌리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 이 23,000원대 라인대 말씀드렸던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추가로도 모아볼 수 있는 가격대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서 21,000원대 이 가격대 라인이 크게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더 여기에서 매수로 접근이 가능한 위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길어질 것이다라는 측면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21,000원대 라인이 이탈이 나온다고 한다면 비중을 축소하시고 좀 더 아래 라인에서 매수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구간도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꿈비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산업인 저출산 관련된 쪽에 지원을 많이 하겠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에 대한 부각이 다시 한번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상승 흐름이 다시 한번 나올 것으로 보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짧은 박스권 흐름에서의 이탈 여부를 체크하시면서 다시 한번 매수로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3월 20일에 매수했던 LX 세미콘인데요. 97,000원, 98,000원 선 깨지지 않는다면 재반등 가능하다 AS 주셨고요. 오늘 1분기 실적 예상치 상회와 함께 올해도 호실적 전망의 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장중 7% 상승, 종가도 5% 넘게 오르며 마감을 했습니다. LX 세미콘 어떤 전략 더 필요할까요? 뭐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뭐 평판 디스플레이용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구동에 필요한 프리스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매출 가능성도 높고 여기에 흐름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장비 쪽에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이 LX 세미콘이 OLED 쪽뿐만이 아니라 함께 반도체 쪽에서도 이슈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기술적인 흐름을 살펴보게 된다면 93,000원대 라인에서 지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단기 흐름에서 이런 지지가 나오면서 바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호재 뉴스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요. 뭐 단기 바닥권에서 거래량을 늘리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상승 추세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추세를 유지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가격대에서는 현재 가격대 12만 원대 가격대에서 돌파가 나온 이후에 14만 원대 가격대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위치에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시점에서 장비주들에 대해서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반도체 장비주들 그리고 전기차 장비주들 외에도
이런 OLED 관련된 장비주들도 우리가 지금은 지켜봐야 할 시기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매출이 꾸준히 나오고 기술력이 있는 이런 LX 세미콘 같은 업체들 같은 경우에 눌림목 이후에 다시 한번 접근할 수 있는 위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을 꾸준히 지켜본다고 한다면 지금 시장 상황이 많이 어렵지만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은 아직 남아있다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X 세미콘 당분간 상승 추세 이어질 것으로 봐주셨고요. 12만 원 돌파 나온다면 14만 원까지 상향 제시해드렸습니다. 또 OLED 장비주 꾸준히 계속 관심 갖고 보자고 의견 주셨네요. 네, 이번에는 이창용 대표님의 전략주 AS 들어가 보겠습니다. 3월 13일에 매수했던 OCI, 지난 월요일 AS 때 단 한 주도 매도하면 안 된다 의견 주셨는데 진짜 계속 우상향 그려갔고요. 오늘도 하락장 속에도 3% 넘게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네, 어떤 전략 더 들고 갈까요? 일단 일정이 좀 나와서 네. 매도는 일단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부라도. 네. 그래서 이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네. 일단 OCI와 같은 태양광 관련주들이 급등은 아니지만 추세적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2차 전지들이 고밸류를 받고 섹터에 대한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재생 관련 업종들 사실 풍력 관련 그리고 태양광 관련한 업종 그리고 원전 관련한 업종들도 전체적으로 이번 주에 그리고 지난주까지 해서 순환매가 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네.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하락장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4월달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이 이제 떠나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떠나가고 있는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그 테마주들이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OCI와 같은 태양광 관련주들 오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일단 OCI는 좀 다릅니다. 일단은 좀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면 OCI가 이제 27일 날 인적 분할을 위해서 거래 정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30일 날 재상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지금 이제 방송을 보시고 매수를 하신 분들 제가 일단은 이 종목을 매수 사인을 드렸던 시기가 공개해 드렸던 시기가 3월 13일, 12일 정도 이제 방송이었을 겁니다.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가 나오게 되면서 2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이 종목 OCI라는 종목이 OCI 홀딩스와 OCI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6일까지는 일단은 매도를 하셔야 되실 것 같고요. 네. 이제 이 일정만 아니면 조금 더 끌고 가고 싶었는데요.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OCI가 이제 인적 분할하는 이유는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OCI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사업에 대한 확대가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대표이사가 추진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의견도 조금은 좀 다릅니다. 뭐 증권가에서도 시각이 좀 이럴 수가 있는데 네. OCI 홀딩스와 OCI가 이제 분할이 되게 되면은 최대 주주 입장에서도 OCI 홀딩스, OCI를 지금 두 개의 주식을 받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OCI라는 주식을 OCI 홀딩스로 현물 출자를 하거나 주식을 출자를 하게 된다면 네. 최대 주주 입장에서는 OCI 홀딩스의 지분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OCI 같은 경우에 워낙 또 저평가였고 지금 PER이 지금 3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평균적으로 시장 PER은 8배에서 10배까지 가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리레이팅 기간은 확실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변수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인적 분할 이후에 주가 흐름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OCI 홀딩스가 급등을 할지 그리고 OCI가 급등을 할지 아니면 둘 다 급등을 할지 아니면 둘 다 떨어질지는 이제 또 모르는 상황. 그리고 시장이 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변수를 감안했을 때는 다음 주에 26일 정도에는 전략 매도하시면서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좀 대응하고 이 해당 종목에 대해서 대응한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양광, 원전 등 이번 주 내로 신재생 테마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적 분할로 OCI 27일부터 거래 정지 후에 30일 거래 재개 예정인데요. OCI 홀딩스와 분할되는 부분 설명해 드렸고요. 26일까지는 전량 정리해보는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4월 3일에 매수했던 원전 관련주 G2 파워입니다. 오늘 10% 장중 급등, 또 6% 넘게 7% 가까이 오르면서 마감을 했네요. 역시 원전주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사실 뭐 시장이 계속 어렵다
어렵다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는 있는데요. 네. 결국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기술주나 자동차 관련 제조업 관련한 종목들이 이번 주에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재생 관련한 업종들이 좀 계속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네. G2파워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원전 관련한 이슈 그리고 정부 정책과 관련한 테마성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탄력적인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안에서도 이 탄력적인 주가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고요. 그리고 원전 관련한 업종 그리고 종목들은 정책적으로 봤을 때 2, 3년 동안은 계속적으로 탄력적인 주가 흐름, 뭐 상방이 될지 하방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탄력적인 주가 흐름을 계속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G2파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부 수익 실현 해도 괜찮으시고요. 일부 비중은 뭐 남겨두시면서 이 탄력적인 주가 흐름 안에서 다음 주 장에 시장이 좀 무너지더라도 이런 그 원전 테마주들의 상승을 기대해 보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보신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2파워 정부 정책 모멘텀과 함께 다음 주까지도 탄력적인 주가 흐름 전망해 드렸고요. 일부는 수익 실현하시고 남은 비중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 3월 28일에 매수했던 미래반도체입니다. 최고가 수익률 94% 넘긴 종목이죠. 삼성전자와 같이 움직이는 종목으로 이번 주 조정을 보이다가 오늘은 상승 마감을 했고요. 지난 금요일 AS 때는 차익 실현 의견 주셨거든요. 네네. 네. 일단은 지금 차익 실현 대부분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네. 제가 이제 앞서서도 계속 의견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주들이 계속적으로 강세를 좀 보여줄 것이다. 하지만 변동성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 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일단 제가 미래반도체를 제시해드렸던 날짜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날 제가 제시를 해드렸고요. 그 이후에 삼성전자 관련 감산 이슈를 통해서 98% 이상의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미래반도체를 다시 한번 공략한다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실제로 이제 시장이 많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사실 미래반도체의 특징이 품절주라는 거, 유통 주식수가 25%밖에 안 된다는 강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무너지게 되면 변동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이제 미래반도체 수익 실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관망 관점에서 공략을 하시는 걸 제일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다만 저점은 잡아야겠죠. 그래서 저점은 22,500원대까지 내려오면은 추가적으로 2차 공략까지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망으로 제시해드렸고 저점 22,500원까지 내려오면 추가 공략으로 의견 드렸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